네. 자, 이만수 기자. 네. 자, 경찰의 브리핑을 들었는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유병원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과연 그 시신이 유병원 씨가 맞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네. 일단 경찰은 몇 가지 그 결정적인 단서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송치제 휴게소 그리고 금수원에서 발견된 DNA와 그 시신의 DNA가 일치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거는 그 DNA가 일치된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뒤에 이 지문 검색을 다시 했다고 해요. 오른쪽 지문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유병원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라면서 네. 유병원 씨가 거의 확실하다라는 내용의 이 브리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계신데요. 자, 함께 발표 내용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렇게 DNA 검사 결과는 형과 같은 부모, 같은 어머니 아버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수원에서 채취한 것과 그리고 어디였죠? 수생역장을 통해서 채취한 그 DNA와 일치한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지문까지 일치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유병원 씨를 확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어쨌든 그 DNA 자체가 99.9% 정확한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조금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 네. 금수원 집무실에 나타난 DNA와 순천 별장에서 나타난 DNA가 일치한다고 했는데 예. 그것이 과연 유병원 것과 그런지 맞느냐 몰랐죠. 예. 이것에 왜냐하면 그것이 제3자로 일치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유병원 것이 아니었는데 유병원 것이라고 허위 발표한 이런 셈이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맞고 특히 이것을 이제 형을 통해서 부모가 같다라고 한다면 같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과학적 검증 차원에서는 유병원이 맞다라고 뭐 결론을 내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6월 12일에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이 시신이 유병원 씨의 시신으로 확인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통상 예.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하나의 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되는데요. 지금 발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전 국민이 그야말로 분노를 하고 뭐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빨리 잡아라 이렇게 질책을 하는 어떤 중앙에서의 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현장에서는 상당히 그 아주 이완되고 느슨한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특히 네. 그 초동 수사 면에 있어서 예.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지문을 건조를 해서 해야 되면 맞지만 그것을 오늘에서야 사실은 이제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사실은 얼만큼 집중을 했는가 하는 그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 같고요. 예. 네. 또 한편 지금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 여부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거죠. 면밀히 예. 검토를 했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발견되어 있는 유류품을 보면은 분명히 유병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강한 증거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순천인데 그것을 그대로 간과를 해서 마치 이것이 평범한 무용고 변사자의 하나로서 사실 접근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 점이 가장 패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40일 걸린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퇴부를 잘라서 검사하는 거 40일 걸린다. 이게 통상적으로 40일 걸리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뭐 한 2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것이 특별히 빨리 어떤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일반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앞에 밀려있기 때문에 밀려 있는 것도 예.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또 지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시 알려주는 그 시간도 좀 소요가 되고 또는 바로 예를 들면 그 요청을 하지 않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을 유병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예. 1년에 아마 그 무용고 변사자가 한 2만 건 이상이 발생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로서 사실 접근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신과 함께 유류품들이 다수 발견이 됐는데 저희 YTN이 단독으로 유류품 사진을 입수를 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자, 네. 6월 12일 유병원 씨 시신과 함께 발견된 네. 유류품들이 예. 사진이 입수가 됐습니다. 한번 지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조금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사진 좌측부터 볼까요? 네. 자, 회색 계통의 천가방이 있었고요. 자, 이건 지금 신발로 보이는데요. 예. 네. 자, 사진 왼쪽에는 지금 술병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하나씩 사진 설명을 드려야 좌측부터 되겠네요. 예. 볼까요? 네, 지금 이게 꿈 같은 사랑이라는 책이죠, 임만수 기자. 그 네.
현장에서 발견된 거는 책은 아니라고 하고요. 일단은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가방이었는데 가방과 함께 발견이 됐는데 그 가방에 꿈 같은 사랑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이렇게 된다면은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이 꿈 같은 사랑 같은 경우에는 구원파에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큰 그 관련 책이거든요. 보도도 네. 많이 됐었습니다. 그럼 예. 그 유병원 씨가 91년도부터 4년 동안 복역을 할 때 썼던 책이고 예. 이 학예 수련회라고 있는데 이 수련회 때마다 이 암송 대회라고 하는 별도의 그 시간과 공간을 마련을 해서 그런 자리까지 마련하기도 했던 내용이고요. 또 스쿠알렌 그리고 저 지금 이 사진들 가운데 일부는 스쿠알렌이 있을 텐데 예. 이 스쿠알렌도 함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유병원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게 6월 12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달아났다고 추정되는 시간이 5월 중순쯤인데 네. 그 사이라면은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았을 테고요. 또 예. 이 검찰과 경찰의 공조 수사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예. 그때 이후부터는 양측에서 모두 다 정보 공유가 확실히 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예. 저 유류품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을 보면은 대체 뭐 어떤 부분에서 공조가 됐다는 건지 예. 아니면은 더군다나 순천경찰서라면은 주력 경찰서잖아요. 네. 그 발견됐던 송치제 휴게소뿐만이 아니라 밀항 가능성 등 포함해서 중심이 됐던 경찰서인데 예. 저런 아주 기초적인 정보까지 대체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건지 예. 굉장히 좀 해소되고 예.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근데 그 브리핑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예. 아까 그 네. 브리핑 그 내용을 들어보면 6월 13일 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부검을 했다. 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브리핑 또 중간 지점에 보면은 우리가 뭐 조용히 했기 때문에 검찰이 몰랐을 것이다. 네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다 통상 보면 절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사실 통상 절차를 밟으면 안 되는 사안인데요. 그렇죠. 아주 예. 이제 급박한 게 예. 돌아가는 이제 그 같은 상황이었는데 예. 그렇다 본다면 검찰은 검찰대로 또 경찰은 경찰대로 사실은 이 사안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순천을 그렇게 전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이 양 기관이 그 따로 노는 그와 같은 모습을 브리핑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보면은 발견된 유류품 가운데 또 특이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금리 10개가 발견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예. 이 금리 10개라면은 유병훈들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고 또 조력자들이 여러 구속이 됐는데 이 발견됐을 당시에 옷가지라든지 특히 금리 10개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봐도 조금 이상한 상황이고 예. 예. 충분히 고령자 시신이 뭐 80%까지 부패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 네. 금리가 10개라면은 충분히 고령자인 거를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보고가 됐었는지 또 이 경찰청 최고 상급 기관인 경찰청에 이 꿈 같은 사랑, 스쿠알렌, 뭐 금리 이런 여러 정황 증거들이 함께 보고가 된 건지 그리고 예. 경찰청이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면은 검찰과 공조를 제대로 한 것인지 예.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오늘 오후에 뭐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유병원 씨가 맞는지 지금 뭐 다시 국가수의 검사 결과죠. DNA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예. 먼저 확인이 돼야 될 테고 네. 그간의 과정도 반드시 한번은 짚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넘어가야 같습니다. 자, 네. 국가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국가수 현재 뭐 반응도 상당히 궁금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2차 정밀 감식 결과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오전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입니다. 네, 이곳에는 유병원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도착했으니까 현재 2시간가량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장 취재한 우철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철희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원 씨로 추정되는 경찰에서는 이제 유병원 씨가 맞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시신에 대한 지금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장 상황 우선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먼저 유병원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후송한 구급차가 아침 7시 5분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특별한 무슨 확인 절차 같은 거 없이 정문을 바로 통과해서 본관동 바로 왼쪽에 위치한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검동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지금 부검 작업과 함께 신원 확인 작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유병원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이곳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국과수 일대에도 이제 긴장감이 상당히 감돌았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긴장감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일반인과 취재진의 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는 등 그 현재까지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제 정말 관심사는 우선 유병원 씨가 맞는지 경찰에서는 맞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요. 현재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사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과정으로 분석이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재 지금 국과수 측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셨던 첫 번째는 정말 유병원이 맞는지에 대한 최종 신원 확인을 하는 DNA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병원이 맞다면 과연 대체 왜 죽은 건지, 어떤 이유로 죽은 건지에 대한 사인을 가리는 부검 작업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조금 전 경찰 발표에서 이제 유병원이 맞다, 확실하다라는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과수 측에서는 DNA 확인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병원이 맞는지 DNA 확인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방침이고요. 이제 주력을 두는 부분은 바로 부검 작업입니다. 왜 죽은 건지, 자살인지 아니면 또 타살인 건지, 또 자살이나 타살이면 또 어떤 이유로 죽은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리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사인을 가리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국과수 측은 이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분석 작업이 진행되면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과수 측에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때 이제 시신에 있는 구강에 있는 상피세포라든지 체 그리고 머리카락 등을 통해서 이제 신원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희생자가 수습되고 나면 약 하루 정도면 신원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고 백골 상태로 이제 시신이 남아있다 보니까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원 확인하는데 유골에서 이제 조직 등을 채취해서 신원 확인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시간보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사인을 가리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인을 가리는 이제 정밀 감식이 함께 진행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걸리는 신원 확인과 사인 분석 작업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작업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시신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DNA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또 사인을 명백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남아있을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과수 관계자들 그리고 법의관들이 이제 이 부분을 찾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최종적으로 DNA 분석을 할지 그리고 또 사인을 어떻게 가릴지 그런 단서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가 가장 관건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국과수 측에서는 이게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백골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유병원 씨가 맞는지 여부 그리고 맞다면 어떻게 사망을 한 건지에 대해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발표된다면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3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의 유병원 쫓기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이번 사건 사실 이렇게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지검의 특별수사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순천경찰서에서 유병원 씨로 추정이 된다.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브리핑이 있었던 건데요. 네. 자, 사실 검찰이 유병원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좀 당혹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최근에 유병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발부받은 상태인데요. 바로 지금, 어제였습니다. 네. 예. 자, 검찰 쪽 반응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수분 기자. 네, 인천지검입니다. 네. 지금 검찰 입장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아직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에서 시신이 발견될 당시의 상황 그리고 1차 감식 결과를 조금 전에 내놨는데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국과수의 발표를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로서는 정확한 국과수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앞서 검찰은 유병원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서 국과수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 브리핑 내용도 들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검찰과 전혀 연동이 안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이 어제 유병헌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제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유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이 사실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참 의아한데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검찰이 유병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해서 장장 6개월짜리 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시점은 지난달 6월 12일입니다. 이 시신이 유병헌 씨가 맞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된다면 40일이 훨씬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제만 해도 검찰은 세월호 참사 중간 수사 경과를 발표를 하면서 유병헌 씨 추적 상황을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꼬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적의 실마리, 단서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어제 저녁이 되어서야 유병헌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경찰에서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검경 간의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유병헌 추적의 키를 잡고 있는 이곳 인천지검도 그 정보에서 배제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경찰은 시신을 일반 변사체로 판단을 해서 감식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순천 별장 인근을 샅샅이 뒤지겠다고 밝혔었는데 별장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만큼 제대로 수색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유병헌 씨 시신이 발견된 게 지난달 12일이었는데 당시에는 이 금수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진 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동안 금수원 2차 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인원 10,000명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허탕을 쳤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후로도 검찰은 경찰에 군까지 동원하고 또 동네 반상회까지 열어가면서 유병헌 씨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만약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헌 씨가 맞다면 그동안 한 달 넘도록 검찰과 경찰은 헛수고를 한 셈이 됩니다. 또 그토록 찾던 유병헌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경찰 측의 발표에 따르면 유병헌 씨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 수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만약 시신이 이제 유병헌 씨가 맞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고 검찰에서도 그런 쪽으로 입장을 발표를 하고 나면 유병헌 씨가 사망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검찰의 선택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유병헌 씨 추적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배자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가름이 난 만큼 더 이상의 추적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밝혀진 유 씨의 신병이 사라지면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규명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유 씨의 신병 없이도 또 유 씨 일가의 비리 그리고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재산 추징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아직 장남 유대균 씨 그리고 차남 유혁기 씨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인 만큼 두 아들에 대한 추적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YTN 구수본입니다. 네, 자 국가수와 인천지검 상황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국가수에서 그 시신에 대한 정밀 감식을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경찰이 밝힌 바로는 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때 이미 훼손이 80% 이상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했거든요. 국가수 검사 결과 사망 원인 또 시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시신 부패 정도에 따라서 좀 달리 평가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일단 그 사망 원인 자체에 있어서 독극물인가에 관해서는 지금 계속 분석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뼈 같은 것이 지금 어떻게 예를 들면은 손상을 당했는지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은 외관상 그 타살에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이제 봤는데 네. 독극물 이외에 예를 들면 갈비뼈라든가 무슨 두개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함몰되거나 이런 것은 또 없는 것인지 네. 등에 관한 좀 더 그 면밀한 이제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의 그 근거는 바로 이것이죠. 그 5월 말 정도에 만약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5월 말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그 유병헌의 여러 가지 꼬리들, 뭐 대표적으로는 미랑 브로커와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뭐 5억, 10억 또는 그 매제인 그 오감열 씨가 예. 또 그 뭡니까 미랑을 타진했다. 그죠. 미랑을 타진했다라고 예, 하는 예. 그와 같은 정황. 네. 또 프랑스의 그 종교 지도자, 뭐 정치인들에게 그 편지를 또 썼다라고 하는 것도 또 있단 예. 말이죠. 또 20억을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 네. 또는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뭐 2억 5천을 주고 건물을 또 샀다. 예. 과연 근데 이런 것들은 과연 이제 무엇인지가 사실은 미스터리가 될 수밖에 없죠. 돈이 왜냐하면 있었다면 지금 어디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그 시점 예. 자체가 6월 12일 날 어째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 저와 같이 그 사체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적어도 5월 말에 사망이 되었다. 그러면 5월 말 이후에 있었던 유병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간접적 증거들은 그것은 무엇이냐. 뭐 이것이 이제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어지는 계속 뉴스 특보를 통해서 이 의혹들이라든지 뭐 검찰과 경찰의 공조 문제, 또 네. 경찰의 대응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숙제는 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사회부 이만수 기자 그리고 건국대 이웅혁 경찰학과 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